와, 자전거는 뭐 역시 전기 자전거지, 전기 자전거. 와, 죽인다, 죽여. 여보, 나 전기 자전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안녕하십니까, 스파학입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새 전기 자전거들 많이 타시죠? 전기 자전거가 빠르고 힘도 덜 들고 해서 이렇게 체력 안배를 하면서 운용하는 자전거로는 정말 딱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좀 비싼 게 흠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싶기는 한데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없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전에 제가 카본 바이크가 없어서 한번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전기 자전거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제작의 기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부작 정도로 이어질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고려할 사항,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썰을 풀어볼 거고요. 2부는 조립과정, 제가 조립과정 겪으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부는 후작업,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손을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작업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렇게 돼서 3부작 혹은 4부작 정도로 진행될 것 같고요. 평소에 전기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일반 자전거를 좀 컨버팅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부작으로 연재되니까요. 알람 설정, 구독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버전 킷이 필요합니다. 보통 컨버전 킷은 모터와 배터리로 구성되고요. 모터가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 허브 모터 혹은 허브 드라이브, 그리고 미드 모터, 미드 드라이브 식으로 나뉩니다. 허브 드라이브 식의 장점은 바퀴와 허브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전거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제품의 구성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모터와 허브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휠셋이나 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터가 위치하는 바퀴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다른 형태의 모터인 미드 드라이브는 그 장점으로 고출력에 힘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자전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쪽이나 뒤쪽으로 무게가 쏠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고요. 체인링 쪽에 장착되는데 이게 밖으로 좀 툭 튀어나와 있어서 외관을 보기 흉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위주로 하는 로드바이크 쪽에서 컨버전을 하면 보통 이제 휠 드라이브로 가고요. 왜냐면 전기 자전거로 개조했을 때 거의 티가 안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산악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개조한다면 대부분 미드 드라이브로 갑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출력이 750W 정도 빵빵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행 기술이나 트릭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배터리인데요. 배터리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모터랑 같이 나오는 배터리를 키트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자기 자신만의 별도 배터리를 구매하고 싶다 이러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서 이거는 뭐가 딱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배터리의 용량과 배터리의 전압입니다. 배터리의 전압은 사용하는 모터에 맞는 전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고요. 용량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요거를 조그만 용량으로 달아가지고 자전거 경량화를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좀 큰 배터리를 달아서 장거리용으로 쓸 거냐, 요거는 또 운용하시는 분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요. 그 장착 위치도 바텀 튜브 쪽에 장착할 거냐, 아니면은 자전거 뒤쪽에 렉을 달아가지고 대용량으로 장착할 거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산악 자전거 쪽에서는 바텀 튜브 쪽에 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풀샥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뒤쪽에 렉을 장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렉을 달고 그쪽에 장착하게 되면 그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텀 튜브에 많이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산악 자전거를 주로 타니까 미드 드라이브로 가고 배터리는 좀 소용량으로 해서 바텀 튜브 쪽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마침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바팡 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팡 모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팡은 이제 전기 자전거 이 컨버전 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고요. 가격대 성능비가 상당히 괜찮아서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컨버전하는 그 솔루션으로 많이 쓰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같이 자전거 하이킹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희 꼬맹이가 예전에 보니까 미니벨로를 타는데 자꾸 뒤쳐져 가지고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 미니벨로에 달아주려고 요거를 사놨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이 말리는 바람에 요거 차일피일 하고 있다가 그냥 처박아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놀고 있는 거면 요걸로 전기 자전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요거를 어디다 달까 고민을 좀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철TV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달아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바팡 모터 보면 이렇게 바텀 튜브가 일자로 쭉 뻗은 하드테일에 많이 달아주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왕 다는 거 풀샥에 달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풀샥 전기 자전거 한 50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샥 자전거에 달면 엄청 이득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풀샥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바텀 튜브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달릴지도 모르겠고, 단다손 치더라도 배터리는 도대체 어디다 박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도움이 될까 해서 검색도 해봤는데 바팡 모터는 보통 철TV나 하드테일에 달지 풀샥에 다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단언컨대 바팡 모터를 풀샥에 다는 거의 유튜브 최초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와, 성공은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서 돌아보면 정말 피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 10번도 넘게도 생각했는데 결국 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 작업 결과물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보기에 좀 괜찮으신가요? 보통 풀샥들이 바텀 튜브가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요 바팡 미드 드라이브 모터가 장착할 공간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배터리 공간도 안 나오고요. 근데 그림과 같이 장착을 하니까 어느 정도 그냥 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샥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컨버팅 하는 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좀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